고령층의 활용이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또 활기찬 노년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핵심이잖아요. 결국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속고용제도라는 거는 이제 한번 개선을 할 때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이제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곧 접어들게 됩니다. 내년이면 접어든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나 아직 애들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일은 더 해야 되는데. 이주호 기자가 최근에 났죠? 네. 전 한참 남았습니다. 아, 이제 4개월 됐는데 이거. 우리 환갑 때도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잖아요. 네. 근데 60세 안 그래도 출산이 늦어져가지고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애들이 뭐 시집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 대학교 맞아요. 졸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툴이고, 네.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도 있고 재고용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네. 이제 계속 고용 제도,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뭔가 노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이 굉장히, 이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 맞아요. 주제고, 네. 이거는 10년 전에도 예민했고 지금도 예민한 주제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좀 전문가 분의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들어보면서 네. 이 제도가 그렇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박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재민 박사님, 이 계속고용제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오래된 주제죠? 이게 벌써 2013년에 60세, 그때는 이제 의무화였죠. 그 네. 이전까지는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60세 정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거였다면 2013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법에 정년 연령이 들어가는 이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사실은 이거를 의무화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시 10년 만에 같은 논란을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사실 세대 간 갈등의 요소로 좀 작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질문을 할 만큼 직관적으로 다가오긴 하거든요.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계속 고용 내지는 혹은 재고용이라고 표현을 달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59세, 60세였던 분들이 이제 61세, 62세 정년이 되면은 계속 같은 직장을 같은 근로 조건으로 다니게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리고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이제 재고용이라 그러면 사실 넓게 보면 정년 연장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칭을 하는 네. 그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해서 뭐 1년이나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제 형태로 이제 재고용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근로 조건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연공 서열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60세가 넘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계약 재고용 형태로 하게 되면은 근로 조건을 새롭게 형성하는 거라고 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이 워낙 크게 느껴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비용 소요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고용 관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님, 우리 시작부터 좀 시니컬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나랑 뭔 상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60세 정년에 연공 서열이 있고 60세 연금을 21세, 2세, 3세로 가면은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좋은 직장 다니는 좋은 그런 직장, 분들이 네. 계실 건데 결국은 뭐 대기업도 그 정도는 잘 안 될 겁니다. 정년하기 쉽지 않을 거고 뭐 공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도 되겠네요. 뭐 이런 정도 분들이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60세 정년제라는 게 뭐 이미 한 50세 되면 다 퇴직한다는 이런 세상에 60세 정년제라는 게 실제로 뭐 도입이 되고서 뭐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인력난이 있는 직업군이나 산업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데는 사실은 고령자라고 해서 뭐 취업을 못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60대 이전에 60세가 되기 이전에 잘리거나 또는 밀려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게 연장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다니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분들이 일찍 밀려나게 되는 거는 그만한 노동시장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밀려나는 거겠죠. 그리고 기업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일자리를 계속 그 회사에서 다니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건 약간 오산이고요. 예. 실제로 60세 정년을 하면서 계속 다니게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네. 뭐 이를테면 뭐 원래부터도 정년까지 다니는 직장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은 그만큼 더 다니게 되는 건데 미리 밀려난 사람들 이를테면은 55세가 우리나라의 정년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라고 하면 한 53에서 54 정도에 밀려났으면 이분들은 사실 일자리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정년이 만약에 60세가 된다. 그러면 53이나 54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뽑으면 6년이나 7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에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뽑습니다. 일자리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전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분들이. 그런 효과가 상당히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설사 정년까지 다니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할 때 좀 고연령층의 재취업이 좀 더 수월하다는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은 뭐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나옵니다. 예. 말씀이실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뭐 우리 예민한 질문부터 빨리빨리 하고 가죠. 네네. 그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 연장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직장은 사실 저도 가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네. 대부분 그렇죠. 아니 네. 그 정도 누리셨으면 네. 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직장을 이제 5년 더 다니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선배들이 먼저 좀 빼줘야 그 자리에 좀 들어갈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그 자리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니까 그분들이 좀 은퇴를 빨리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이제 청년들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사실 전체적으로 청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 청년 전체한테요. 그러면은 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청년 전체를 봤을 때 얘기고요. 이거 대기업 부문에 한정을 했을 때는 네. 여러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실제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관찰된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그냥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여서 네. 추가로 누군가를 채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도 말씀하는 거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은 좋은 일자리에서는 재고용 같은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은 정년 연장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나 임금 수준 조정을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편을 해서 정년 연장을 하든 계속 고용 형태로 가든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하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윗분들이 안 나가시면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일자리를 뺏깁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같으면 네. 일단 한 명이 성장을 하지 않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사실은 한 명이 나가야 한 명이 들어오는 예. 요건 사실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가야 들어오는 이거는 맞는데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성장을 계속 꾀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살아남기도 어렵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인력 소요라는 건 항상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일수록 사실은 인력난도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청년의 일자리에도 그렇게까지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일할 기회도 확보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분명히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을 먼저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먼저 하자. 보통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도를 바꾸면은 지불 여력에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그렇죠. 이런 게 대기업.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죠. 네. 이 정년 연장만큼은 중소기업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상당수 나와 있고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도 상당히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성장하는 부문들도 사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이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 더 먼저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중소기업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쟁점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 그러니까 정년제라고 하면 이제 60세, 네. 60세 이후에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 노동 연령은 70살이야. 네. 그럼 60에서 70살이 된 사람은 불법 고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쟁점은 정년 연장, 뭐 그 재고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정년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이라 그러면 정년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고 안 나가면 불법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또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어.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년 제도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년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에게 또는 국가가 특정 연령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할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해고할 권리. 예. 해고할 권리. 고용계약을 해지할 권리. 그래서 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하고 너 좀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둘이 이제 합의만 하면은 사실은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해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 사실은. 해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잠깐만. 다 나가는 건 줄 알았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건지. 다만 이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이런데 네. 60세까지 다닌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작동은.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걸 넘어서 더 고용을 한다고 해서 노사가 합의로 네. 그거를 막거나 제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해외도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년제가 작동을 하는데요.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이를테면 뭐 스웨덴 같은 나라 67세가 되면은 국가적으로 정년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서요. 네. 그때부터는 고용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로는 70세인가가 정년인데요. 그때가 지나면 같은 계약으로는 연장이 안 되도록 이를테면은 뭐 프리랜서다 네. 자영업계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기존 하던 계약은 연장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게 68세인지 70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지나면 기간제 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주가 계약 갱신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호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네. 그런 형식으로 또 운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나이가 지났을 때 이분이 일을 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권리. 일 잘하면 사실 데리고 가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까지는 국가에서 고용을 보호해 줄게. 그 이후에도 일은 할 수 있지만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고용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그런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정년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는 나이, 해고할 수 있는 나이, 네네. 해고하기 싫으면 그냥 다니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취업 규칙에 60으로 딱 정년을 못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연장을 하고 싶으면 뭔가 취업 규칙에 무슨 단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게 60세까지 있으면은 60세까지는 이제 노동권으로 보호가 되고 고용에 대해서 보호가 되고 네. 그게 안 되면은 65세로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65세까지가 그게 되는 건데 보호되는 거고. 어차피 나갈 사람은 그 전에도 그냥 나가면 그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노동 그 단체 협약상으로 보호가 되는 건 65세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쟁점이 되는 거는 일단 정년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하나 있을 거고 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61세나 62세나 63세로 정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 네. 기업에서. 그런데 실제 그렇게 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다 느끼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많은 기업들이 그걸 설정을 60세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같은 경우에는 63세까지 네. 늘어나 있는 상태고 뭐 소득 크레바스니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고령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네. 그 연령이 몇 살이냐면 45살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45세 이상이라는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계청 장기 인구 추계로 보면은 한 5에서 7년 뒤에 50살로 올라가요. 발리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60세까지 간극이라고 하는 게 진짜 확 좁아지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빨리빨리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연령을 상승시키는 거는 불가피한 정책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고 네. 추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 많은 기업이 그냥 60세에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태를 좀 올려줘야 61세 이를테면 61세로 올려줘야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는 61세까지는 고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정년을 이제 올려야 되는구나 내지는 계속 의무적인 계속 고용의 연령을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자는 겁니다. 60에서 네. 61세 이상으로 뭐 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자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형태를 지금은 정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체계 개편 뭐 조정 이런 거의 여지가 사실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비용 부담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재고용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 계약 형태로 그거를 좀 61세까지는 적어도 그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문제를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맨날 사례로 드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형 계속고용 제도를 예로 드는데요. 일본은 이를테면은 그 정년은 여전히 60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0 근데 의무 계속 고용 연령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서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잠시만요. 정년은 그대로인데 계속 고용 연령은 연금 수급에 맞춰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좀 명확하게 하면 네네. 정년. 그러니까 그 근로 조건을 지켜주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나이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계속 고용이라는 거는 이게 그 부분 그 정년 이전에 있던 노동 조건과 같지 않으면서도 고용할 수 있는 연령은 올라간다. 그런 얘기신 거죠.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제 60세로 그냥 정해놓은 상태에서 재고용만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서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61세가 연금 수급 연령이다. 네. 그러면은 61세까지는 기업의 단체 협약이나 뭐 취업 규칙 이런 거를 61세로 정년을 올리든지 네. 아니면 재고용을 61세까지는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든지 네.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자꾸 조금 헷갈린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정년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계속 고용 그 연령 기간 동안은 근로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계약직으로 갱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고용 방식으로 가면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이어도 정년 연장하는 형태더라도 사실은 합의만 하면 네.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게 또 이제 추가적인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게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60세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직장이 되게 솔직히 되게 뭐 어떤 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꿀보직이야. 네. 좋아. 그리고 나 건강해. 그래갖고 60세 정년인데 나가실래요? 그러면 애들도 좀 키워야 되고 해서 안 나가고 싶어. 네. 근데 회사에서 근데 좀 연세도 좀 많으시고 나가실래요? 아니면은 이제 급여를 조금 삭감을 하거나 좀 줄이거나 뭐 해가지고 좀 더 다니실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다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합의가 어렵죠? 아니 이게 강제로 일하라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네네. 혹시 더 다니실 거면 조금 낮아도 다니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다닐 겁니다, 말 겁니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합의가 어려워요? 그냥 1대1로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충분히 통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계속 다니겠다라고 하는 의향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 현장에서 실제 합의를 하려고 이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취업 규칙의 일종의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임금이 이제 생산성에 맞춰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임금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 절차를 다 밟아줘야 됩니다. 동의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임금이 뭐 1, 2% 떨어지는 거는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사실 2, 30%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 같으면 네. 사실 절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절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업에 따라 상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동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를 떨어뜨려야 되느냐에서 단체로 협약을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뭐 지난하다고 하시니까 지난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조건이 더 받을래 덜 받을래가 아니고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면 되는 건데 네. 나는 더 다니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갈래 덜 받을래의 합의잖아요. 네. 그 합의라는 게 그러면 나갈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그렇죠. 네. 근데도 합의가 안 돼.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나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잠깐 이렇게 우리 극단적으로 한번 그냥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 고용주예요. 사용자. 제가 이제 피고용인인데 나갈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할게요. 이조 기자 정년이 됐으니까 네. 나가세요. 아니면은 월급 반만 받으세요. 50%요? 예. 나가면 갈 데는 없는데 그럼 50%라도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나가는 거래.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의무 계속 고용 연령은 어쨌든 61세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정년 폐지하는 옵션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정년을 1세에 올리는 것도 있고 재고용으로
일세를 올리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재고용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인터액션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새롭게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정년을 연장한다는 의미는 취업 규칙이 어쨌든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쨌든 기존의 계약이 새롭게 경진 1년 더 이제 정년 연장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정규직 계약이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밟아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노조가 있는 곳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절차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뭐 가관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찰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 그럼 정년 연장이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정년이 지나신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일환으로 그럼 재고용 옵션을 포함해서 이전에 60세 의무할 때하고는 다르게 재고용 옵션도 포함을 해서 그러면 계속 고용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으로. 아까 내가 이제 내보낼 거냐 월급 깎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카드를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있는 네. 건데 나는 카드가 없잖아요. 나갈 거냐 월급 깎을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재고용 제도라는 게 만약에 생기면 어쨌든 사용자도 이 사람을 고용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용자도. 재고용 제도가 그러네. 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좀 얼마나 깎을 거냐 해서 나 그 정도는 너무 많이 깎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그럼 계약하지 말고 나가쇼 이게 됐는데. 네. 근데 그거 뭐 그 정도는 못 깎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고용을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의무 계속 고용 연령이 올라간 거니까. 정년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재고용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그러네요. 카드인 것 같은데. 오. 저거구나. 뭐요? 노조에서는 그냥 아예 그 근로조건까지 바꾸지 않고 나이를 더 올리는 거. 그런 거죠. 늘 당연히 바라는 그런 걸 요구하고 원하는 있고. 거죠. 좀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 안 그래도 되게 좋은 직장일 건데 그 진짜 높은 연령, 네네. 높은 연봉에서 그냥 그 상태로 5년을 더 가라. 그거는 사회적으로 근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사실 같은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연령대마다 그 사안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저 돈을 5년을 더 받도록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우리 청년의 빙의를 해보면 그쵸. 저 꼰대 아저씨 나보다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야 빙의입니다. 빙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저 아저씨 하나만 나가도 이제 우리 꼬마들 연봉 2명, 3명 찍고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분은 이렇게 체력도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고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빙의해서 한 겁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이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은퇴를 당장 2, 3년 안에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라고 만약에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이게 해소되면 좋지만 이게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되면 당장 나는 2년 후에 나가야 되네. 라고 하는 분들도 5년을 그냥 정년을 확 연장하는 것을 그리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청년도 찬성 안 해. 은퇴 앞둔 분들도 찬성 안 해. 이걸 누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노동조합이 반대를 한다. 이를테면 정년 연장으로만 가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그거를 진짜 끝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까 네. 내지는 속마음이 뭘까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고령자들이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년 연장이 안 되면 좋겠다 내지는 재고용이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은 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령자들이 자기 시인에 젊었을 때만큼 뭐 열심히 많이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또 그런 기업들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기업에서는 또 청년들이 내지는 신입사원들이 그분들의 정년이 연장되거나 또는 재고용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걸 또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이 되는 분들의 일을 조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임금을 감소를 어느 정도 감소하겠다는 고령자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그분들의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또 이분들의 부모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정년 연장 관련된 여론이 형성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 임금도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체계도 좀 개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합의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요. 이게 혹시 뭐 임금 격차도 많이 커졌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네. 켜지고 거기에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네. 정년 연장이라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뭐 안 좋은 데는 있으래도 안 있고 네. 좋은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 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이분법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여기서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통계로 보면은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데가 어디였냐면 60대 정년 연장을 할 때요. 네.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확실하게 증가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건 그냥 통계를 보기만 해도 여기 확실히 늘었구나 이게 나타날 정도였는데 사실 네. 화이트 칼라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물론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 맞지만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그걸 꼭 좋은 일자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하고는 좀 달라서 생산직은 뭐 이를테면 컨베이어 벨트의 라인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산성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화이트 칼라는 사실은 직접적인 통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레이 영역이. 그래서 사실은 명예퇴직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것도 화이트 칼라고 네. 그리고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가장 기업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화이트 칼라 직업군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가리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나 재고용을 했을 때 아마도 가장 제가 보기에 혜택을 볼 사람들 그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대졸자 비중이 증가를 해왔잖아요. 네. 예. 앞으로 이 문제 대처하는 것도 계속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그래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데이터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사실은 뭐 서비스 쪽의 일자리라든지 생산직들도 사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연공에 따라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다. 생산직이라 할지라도. 그랬으면 사실은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의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줘야 또 계속 고용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어쨌든 연결되는 것이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어쨌든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문제는 결국 그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임금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고연령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직무 중심이라기보다는 연공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비중이 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여서 그 5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이 사실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임금 체계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는 직무에 따라서 비슷한 임금을 계속 받고 있었다면 그 연령 근속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가능하도록 네. 임금 체계 설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또 아까 그 합의의 문제하고 네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좀 지금보다는 수월할 수 있게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미리부터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더 네. 수월하게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고령층에 집중돼서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50대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많이 완화될 겁니다. 그렇게 좀 바꿔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도 딱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이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년 이후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의 급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네. 뭐 나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아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정년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고 네. 그게 아닐 거면은 원래 받던 만큼 받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렇죠. 네.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 이거 하나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되게 오래된 이슈고 우리 사회에서 그냥 한 번씩은 다들 생각해봤을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 관련한 제도 개선 관련한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밝히신 바로는 적어도 1사분기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내년 1사분기. 내년 1사분기? 네.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논의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군요. 정부는 연말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예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사노위 논의가 끝나야 네. 그거에 대한 게 발표가 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합의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거기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주 단체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노동조합 얘기는 좀 일단은 이게 그 내년 초 1분기쯤에는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사용자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해가지고 근로조건 유지하면서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거를 바란다. 네.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뭐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사용자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정년 연장을 이렇게 뭐 정년 연장이든 재고용이든 뭐 계속 고용이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사용자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더 쓸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사용자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1년 안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연령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은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논의 자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네. 경우에는 사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비용 부담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어서 계속 요새 성명 나오는 거 보면 그와 관련된 성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형태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뭘 선택하는 거죠? 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연령을 뒤에까지 더 고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물론 뭐 비용 부담이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늘리면 제일 좋긴 하겠죠. 예. 아예. 그래서 안 하는 선택지까지 있으면 제일 그런 기업들은 좋겠지만 그러나 사업주 단체가 현실은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도 벌어지고 있고 이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정책 환경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제가 보기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반대다. 아예 그냥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이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일본에 가깝게. 그쪽을 좀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인력난이 있는 곳은 사실 정년이 몇 세든 그치. 몇 세든 나는 이 아저씨가 계속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년도 안 들어오고 그런 쪽에다가는 굳이 이 정년 연장이 마찰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인력난이 없는 곳은 야, 이 아저씨 계속 일하니까 우리 돈만 많이 나가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선택을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선택을 하게끔 기업들에게 맡겼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뭡니까? 그 선택이 정년 연장을 아니 그 의무 계속 고용 연령을 안 올릴 수 있는 그 선택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수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치고. 계속 고용 연령은 늘어나는 거다. 예, 예. 기업들한테 기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노사가 이제 합의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 그때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설계할 때 주의점은 좀 있습니다. 네. 재고용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임금을 대폭 깎아버렸어요. 막 10% 준대. 이거 거의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나가라는 뭐 거죠. 신입사원보다도 낮은 임금을 준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연령차별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임금을 그냥 너무 깎으면 연령차별에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의욕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의욕. 예, 그래서 네. 고령층이라고 해서 임금을 무조건 확 깎아버리면 근로의욕이 당연히 안 생기겠죠. 네네. 그러면 연장을 해도 제대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기업한테는 이중의 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 의욕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선이 어딘가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찾아야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선택지를 주니까 어떤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까? 일본은? 대부분 재고용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재고용. 예, 그리고 대기업이 좀 더 많이 재고용을 선택했고요. 중소기업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사실은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랑. 재고용 조건도 좀 아시나요? 뭐 개별 조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아까 결국은 정년 연장하고 재고용의 차이는 이제 그 정년 이후에 내가 월급을 얼마 받냐 해서 그렇죠. 재고용하면 조금 네.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재고용했는데 뭐 원래 받던 거 다 줘. 그러면 정년 연장이랑 똑같은 거니까. 네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재고용했을 때 그 근로 조건 같은 것도 좀 많이 악화가 됐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질서 있게 됐다고 알려져는 있고요. 네. 다만 거기도 그 임금이 이를테면 30%보다 더 깎겠다. 이를테면 네. 그러면 제소를 하고요. 법원에. 그래서 연령차별로 인정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재고용 방식에서 그런 문제들은 있어서 네. 과도하게 깎지는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보조금을 또 줘요. 임금이 어느 정도 깎였으니까 그거의 일부를 근로자 개인한테 보전을 좀 해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다 보전하는 건 아니고 네. 일부에 한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또 있었어요. 보조금 제도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아마 같이 하는 거 고려를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고용 연령을 좀 뒤로 늘리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이제 계속 고용 연령이 좀 늘어나니까 임금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일부 보조금을 줘.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임금이 깎여.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은 정부가 보조금을 줘. 네네. 그러니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원금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인력을 또 수급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또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조금 뭐 보조금 받아서 그 급여를 깎는 한이 있어도 좀 더 일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대기업처럼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신입사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이 이게 마땅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가 문제구나.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네. 중소기업에서도 만약에 재고용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한 300만 원 받고 있었던 게 최저임금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어차피 새로 뽑으려 그래도 이 사랑구하기도 쉽지 않을 직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어차피 65세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가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합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65세가 되려고는 2033년이 65세거든요. 국민연금 수구 연령이. 네. 저 그리고 33년, 10년 후. 그리고 예. 28년이 64세고 아마 23년에 63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슷하게만 따라가주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에 63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61부터 시작해서 뭐 한 2년 있다 62, 뭐 또 몇 년 있다 6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저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재고용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데 네. 이걸 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재고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선택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이 그렇게까지 광범위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고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좀 있는지. 뭐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네. 61세로 하는 거를 했죠. 아, 1년 계속 고용을 늘려놓은 거. 1년 재고용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그분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젊은 연령대나 뭐 다른 연령대에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가입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더 늘려달라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럼 청년들은 또 취업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고. 안에서 뭔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그럼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 계속 고용, 재고용을 했지만 그 근로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신입사원에 가깝게 조정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보면서 조금 씁쓸한 것도 있네요. 네. 이게 진짜 법적으로 재고용, 그러니까 계속고용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박사님 통계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좀 남들이 막 되게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아닌 데서는 60세 넘어도 원래 일을 할 수 있고 네. 정말 진짜 좋은 자리에는 가지 못하는데 네. 계속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유지가 되는 거라 네.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더 계속 고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근로조건을 완화해서 그렇죠. 계속 고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노동권이 뭐 강한지 약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계속 고용 제도 같은 게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미국도 원래는 정년 제도가 있었는데요. 연령 차별 때문에 정년이 폐지됐어요. 우리가 그 흔히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라고 부르는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데가 이제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 안에서도 사실 정년의 설정을 연령 차별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폐지하라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기업이나 단체협약 이런 데서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유럽연합 안에서는. 근데 보통 그 연령 차별이 아니다라고 되려면 연령 차별이 아니어야 이제 그 제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법 그 나라에도 다 헌법재판소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보통 세대 간 공정성 문제, 일자리 공정성, 그다음에 기업의 신진대사 조정 이걸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통 그런 나라들은. 정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 연령 차별 소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정이 되는 국가들은 보통 그러니까 정년이 유지가 되는 그런 국가들은 그런 나라들 다 이제 연령 차별 관점에서 없애라 이런 권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에 누군가 제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런 게 이유가 되어서 정년제도가 합리화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 정년은 있지만 이거는 연령 차별을 하려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세대간 겁니다라고. 공정성이나 그걸 위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점점 우리가 이제 어렵다, 이 인식 속에서 약간 혼미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정년제도라는 게 어쩌면 일자리를 이제 보호해 주는 제도잖아요. 네. 연령 차별 같은 경우도 노동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년을 없애라. 그러면 연령 차별이 안 되니까 너 원래 60세까지 다닐 수 있었는데 연령 차별 안 하고 50세에 자를게. 네네. 이런 상충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이를테면 기업들이 그냥 아무나 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지만 같은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부당해고 관련된 법리가 있고 그거를 구제해 주는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도 대개 정년이 폐지되거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고용보호 규제가 비교적 약한 나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부당해고라는 그걸 구제해 주는 절차가 없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비교적 해고가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른 해고가 비교적 가능한 그런 국가들이 대개 정년이 폐지되어 있고요. 또 동유럽 국가들 이제 유럽연합에 새롭게 가입한 이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유럽연합의 룰을 또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동유럽 국가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유럽 국가면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연령 복지국가. 당연히 없을 것 네네. 같은데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국가적인 것이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스웨덴은 67세면 이제 고용보호가 해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는 이제 세대 간 공정성이나 기업의 신진대사 이런 걸 위해서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진짜 바람직한 거는 고령자들이 사실은 재고용이면은 임금이 그 기업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삭감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역량이 충분한 고령자들은 자기가 기여하는 것보다 덜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생산직이야 뭐 똑같은 라인을 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테면 화이트 칼라가 연장이 됐는데 그 어떤 화이트 칼라는 되게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덜하고 이러면 사실은 임금을 달리 받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재고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이제 기업에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호가 지금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개인을 해고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그냥 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의 반복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른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직업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인력 조정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원활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평소에 좀 기업하고 잘 안 맞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특정 연령이 됐다는 이유로 일제히 다 해고해 버려야 네네.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게 미리미리 가능했다면. 네. 그리고 임금 체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생산성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미리미리 임금 체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또 기업들한테 이런 필요가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제도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제도가 약간 바뀐 상태에서 전반적인 정년 연량으로 가거나 또는 정년 폐지로 가거나 네.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5, 6년 뒤면은 중위 연령이 50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거네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미비했을 때에는 이 정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툴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지켜져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작동을 했다면 우리가 정말 노동법이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 제도가 이렇게 탄탄해서 노동자들의 보호가 될 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고용으로 재고용을 할 것인지 기업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근로자들이 마구 해고되는 일은 좀 막아질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사실 정년제도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에 뭐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이거에 대한 인식은 좀 할 건데 제가 막상 설명을 들으면서 정년제도라는 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네. 그 연령이 됐을 때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였구나라는 걸 되게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됐고요. 네.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은 뭐 그 전에도 나갈 수 있고 그 전에도 뭐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의 이제 계속 고용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네. 이제 충분히 이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계속 고용 제도의 그 연령대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좀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럴 때 그 과정을 넘어갔을 때 그때 그 사측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고 노동자 쪽에서도 좀 더 일하고 싶고라고 한다 그러면은 계속 고용 제도라는 거는 이제 한번 개선을 할 때가 됐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뭐 이번 올해 말 아니면 뭐 내년 초쯤엔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이걸 막연하게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제 뭔가 하나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우리 송재민 부원장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딱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령층의 활용이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또 활기찬 노년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장기적인 답과 지금 당장의 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답은 사실은 고령층 누구나 자기가 적합한 일자리에서 적합한 임금을 받고 다니는 네. 사실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일자리 적합한 사람들이 서로 매칭되는 기업과 근로자가 이걸 보통 그 경제학에서는 매칭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됩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형태의 재고용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정년의 연금 수급 연령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정년이 네. 가거나 아니면은 정년이 폐지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조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현재의 그 고용보호제도나 임금체계 개편 어렵게 하는 거는 약간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고요. 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장은 그거를 추구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해서 네. 청년이나 인접 연령대가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이 발전하는 거에 저해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계속 고용을 추구하는 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권 팀장님은 좀 미래가 밝아지셨습니까? 저는 어차피 정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고 네. 살기 때문에 뭐 때 되면은 어디로 뭐 각 나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꼭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노동 구조 이런 환경 안에 뭐 네. 정년이라는 제도를 인식하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단순히 싸우다가 늦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걸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네. 그냥 올해 당장 내년에 당장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의는 이제 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쨌든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네. 이번 올해 아니든 내년 초든 해서 진짜 결론을 빨리 내서 그러네요. 이 분들에게도 일종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조금 임금이 좀 낮아지더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니까 네. 뭐가 됐든 이 고령화 사회의 이슈는 아무리 갈등이 첨예하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제일
그 노사가 제일 중점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는 네 의견이 아니야 내 의견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내년부터 우리가 접어드는 만큼 이 사안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내년부터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결정을 못 내려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빠른 그런 결정과 결단 그리고 의사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부원장과 함께 오늘 계속고용이란 무엇인지 정년 연장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